웃음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15세 한국인 인턴이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 30명이 몇 달째 해결 못한 걸 해결한다고? 웰스 박사는 경멸을 담아 고개를 저으며 값싼 옷과 무거운 억양의 10대 소년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고통을 숨겼다. 낯선 일이 아니었다. 나사에 온 이후 그는 사소한 일만 맡았고 복대에서는 무시당하며 구내식당에서는 조롱의 대상이었다. 아무도 그의 밤새워 복잡한 우주공학 계산을 해온 것을, 다른 이들이 휴식하는 동안 그가 수학 문제를 풀어온 것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그가 서울에서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려 3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이 로켓을 띄우면 100만 달러 줄게. 웰스 박사는 조롱하며 말했다. 더 큰 웃음을 자아내며. 그들에게는 잔인한 농담이었지만 민회에게는 어머니를 구할 기회였다. 다음 날 아침 실험실은 인파로 북적였다. 존경이 아닌 굴욕의 쇼를 기대하는 이들 때문이다. 아시아 소년이 공공연히 실패하는 순간을 담으려 카메라도 준비되었다.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그의 손은 떨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그 순간은 나사와 그의 가족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 로켓을 발사시킬 수 있다면 100만 달러를 주지. 리차드 웰스 박사의 목소리가 나사 연구실에 울려 퍼졌고 다른 엔지니어들의 억제된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15세 한국인 인턴 송민호는 밤새 다시 계산한 종이를 손에 쥔 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몇 주 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우주기관의 최고 엔지니어 30명이 프로토타입 발사를 막는 추진력 계산의 오류를 찾지 못했다. 구겨진 셔츠와 깊은 다크서클을 가진 민호는 선임 이사가 계속 말하는 동안 침묵을 지켰다. 왜 박사 학위와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데려오는지 모르겠군. 특히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웰스는 금으로 된 펜을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웃었다. 그래서 꼬마야,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네가 정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을 떠나기 전 어머니에게 한 약속이 떠올랐다.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구해드릴게요, 엄마, 약속할게요. 그는 손에 든 복잡한 계산식을 바라보고 그 다음 실험 플랫폼에 있는 실험용 로켓 모델을 바라보았다. 네, 선생님,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억양이 있었지만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더 큰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지만 민호는 구석에서 웃지 않고 그를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나이든 여성 엔지니어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명찰에는 엘리노어 첸 박사, 고급 추진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다. 좋아. 웰스는 거짓된 열정으로 박수를 쳤다. 내일 아침 9시 우리의 한국인 천재가 기회를 얻을 거야. 로켓이 발사되면 너는 100만 달러를 받아. 발사되지 않으면 글쎄, 아마도 집에 돌아가서 벼농사나 짓는 게 좋을 거야. 민호는 종이를 가슴에 꼭 붙였다. 그들은 그가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는 동안 모든 것을 바꿀 중요한 오류를 발견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민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은 확고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여러 청소 일을 하며 힘들게 버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수많은 밤을 그녀는 아들을 위해 희생했다.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할 차례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다시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몇 주 동안 놓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숫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에게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비밀을 속삭이는 오래된 친구처럼. 웰스와 다른 엔지니어들이 떠난 후 민호는 실험실에 홀로 남았다. 다가오는 날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그를 그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아시아 소년으로만 보았다. 하지만 내일 그들은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텍사스의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그의 어머니가 서울의 작은 창문에서 같은 별들을 보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텍사스의 별빛 아래 민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의 마음은 서울의 좁은 아파트, 그가 자라온 그곳으로 돌아갔다. 민호는 어머니 선희와 작은 매트리스를 나눠 사용하며 자랐다. 아버지는 민호가 5살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빚더미만 남겼다. 겨울밤 난방기가 고장났을 때 선희는 아들에게 위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기술 강국으로 변모한 한국인들의 의지에 대해 말이다. 우리의 역사는 패배가 아니라 인내의 역사란다, 민호야.
그녀는 유일한 담요로 아들을 덮어주며 말했다. 바람에 휘어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7살 때부터 민호는 방과 후 신문을 돌리며 세계의 다른 직장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어머니의 수입을 보충했다.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엌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책 위에서 잠이 들 때까지 공부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어느 날 한반 친구가 물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기회가 없을 텐데.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잠든 사이 그는 천체물리학, 화학, 공학에 관한 책을 탐독했다. 마치 목마른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다. 무료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영어를 배웠고 중국인 노인 이웃의 장보기를 도와주는 대가로 중국어를 배웠다. 12살에 민호는 첫 전국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했다. 상품은 작은 망원경이었고 그는 그것을 아파트 옥상에 설치했다. 공기가 맑은 드문 밤에 그는 망원경을 별을 향해 겨누고 꿈을 꾸었다. 언젠가 엄마,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우리를 저기까지 데려갈 우주선을 만들겠어요. 민호의 비범한 잠재력을 알아본 김 선생님은 그가 나사의 젊은 과학자 프로그램에 지원하도록 도왔다. 합격 편지가 도착했을 때 선희는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기억해. 그녀는 기차역에서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우리 가족의 이름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대표하는 거야. 그날 밤 출발 전날 민호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수년간의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는 숨겼지만 텍사스로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 영어로 진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미국인들 사이에서 적응할지 걱정이었다. 선희는 아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가 항상 말했지. 별은 어디서나 같은 별이야. 텍사스에서도 서울에서와 같은 별들이 너를 비춰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난한 한국 소년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텍사스에서 그를 기다리는 모욕과 시련을 상상조차 못했지만 그의 뿌리는 깊었다. 대나무처럼 그는 휘어질 수 있어도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1,000만 원이 넘는 항공권은 김 선생님과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이 몰래 모아준 것이었다. 네가 돌아올 때 김 선생님이 속삭였다.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해줘. 민호가 인천공항을 떠날 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귀에 맴돌았다. 세상이 널 깎아내릴 때마다 더 높이 솟아오르렴. 세상이 널 깎아내릴 때마다 더 높이 솟아오르렴.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며 민호는 존슨 우주센터의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어디서 왔니 꼬마? 보안 요원이 그의 임시 출입증을 의심스럽게 살펴보며 물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대한민국입니다 선생님, 남쪽이요. 민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남쪽을 강조했다. 아 그래, 너 남기로 모든 걸 해결하는 아시아 신동 중 하나지.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할지 두고 보자고. 이 말은 첫 몇 달의 분위기를 설정했다. 다른 인턴들, 모두 미국 대학생들, 도전적인 과제를 받는 동안 민호는 단순한 사무작업과 기초적인 시뮬레이션에 배정되었다. 그의 감독관인 웰스 박사는 거의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할 때도 그것은 겸손한 발언을 위해서였다. 민호가 처음 카페테리아에 들어갔을 때 모든 대화가 멈추는 듯했다. 그는 음식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아 헤맸다. 한 테이블에 앉으려 하자 금발의 인턴이 재빨리 가방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미안, 이미 예약됐어. 어느 날 밤 기숙사에서 3명의 미국인 룸메이트들이 파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오늘 밤 브래드의 집에 가자. 그의 부모님이 출장 중이래. 그 아시아 애는 어떻게? 한 명이 물었다. 걔는 매일 밤 공부만 해. 어차피 초대받지 않았어. 민호는 상처를 참아냈다. 그들이 나간 후 그는 어머니에게 화상통화를 걸었다. 힘든 내색 없이 미소를 지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엄마.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내 눈은 거짓말을 못한단다, 아들아. 선희는 그가 숨기려는 슬픔을 알아차리며 대답했다. 내가 항상 말했잖니. 길 위에 돌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 선택은 내 몫이야. 그날 밤 민호는 우연히 추진 연구실 접근이 새벽 시간에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두가 잠든 사이 그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팀 전체를 괴롭히는 문제에 비밀리에 작업하기 시작했다.
첫 주 후 민호는 혼자 식사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여성이 그의 테이블에 앉았다. 첸 박사였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나요, 송씨?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첸은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내 부모님도 이민자였어. 대만에서 왔지.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웰스 같은 사람들이 너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마.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네가 그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 보안 카메라에 네가 늦게까지 연구실에 있는 걸 봤어. 웰스에게 말하지 않았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저 걱정 마. 비밀은 지킬게. 하지만 조심해. 웰스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위험해질 수 있어.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에게 이메일을 썼다. 이번에는 진실을 말했다. 외로움에 대해, 차별에 대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의 결심에 대해. 화면을 바라보며 그는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밤마다 우주선 추진 시스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읽을 것이다. 그는 다른 인턴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들 모두에게 한국인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텍사스의 별들이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다. 텍사스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는 그날 밤부터 새벽 시간은 민호의 피난처가 되었다.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추진 연구실은 그의 성소로 변했다. 그는 선임 엔지니어 중 한 명을 몰래 관찰하며 암기한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하면서 동작 감지 센서를 비활성화하는 법을 배웠다. 침입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은 헌신이었다. 여기 또 왔네. 보안 요원 마이크가 무심코 말했다. 그는 민호가 매일 밤 연구실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불쌍한 외국인 학생이 집에 대한 향수병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씨. 민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꼬마. 그래도 어른들은 잠을 자야 해. 매일 밤 꼼꼼한 루틴이 이어졌다. 낮 동안 거부된 방정식을 검토하고 프로토타입의 물리적 구성 요소를 조사하고 대안적인 시뮬레이션을 테스트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혁명을 의미했다. 우주 접근을 민주화할 수 있는 저비용 추진 시스템이었지만 계산의 미묘한 오류로 인해 모든 시뮬레이션이 재앙적인 실패로 끝났다. 왜 모두들 문제가 연료 혼합에 있다고 가정하는 걸까? 그는 1000번째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한국어로 중얼거렸다. 연구실의 침묵은 컴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가끔 그의 인스턴트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로만 깨졌다. 민호의 눈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포착했다. 창백한 얼굴, 어두운 다크서클, 지나치게 마른 뺨. 그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식사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화상통화는 점점 드물어졌다. 선희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를 걱정하지 말고 내 일에 집중하렴. 그녀는 말했지만 민호는 그녀의 눈에 비친 피로를 알아차렸다. 엄마의 치료비를 위해 그는 또 다른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다.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불충분한 수면이 지속된 몇 주 후의 어느 날 밤, 민호는 키보드 위에서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났고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왔다. 연료가 아니야.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며 속삭였다. 압력 분배야. 민호는 열정적으로 작업했다. 방정식을 다시 쓰고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태양이 떠오를 때쯤 그는 유망한 결과를 얻었다. 여전히 조정이 필요했지만 처음으로 가상 로켓이 폭발하지 않고 궤적을 완성했다. 다음 날 아침 팀 회의에서 그는 자신의 발견을 발표하려 했지만 웰스에 의해 중단되었다.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위해 시간을 아끼자. 인턴의 환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임 이사가 선언했고 팀에서 불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민호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그는 계속 일할 것이다.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동안에도.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첸 박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의 피곤한 눈을 보고 잠시 멈추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망설였다.
그녀를 신뢰해도 될까? 그는 속삭였다. 제가 문제를 찾은 것 같아요. 하지만 웰스 박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첸의 눈이 커졌다. 정말 보여줄 수 있겠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에요. 아무도 없을 때. 바로 그날 웰스 박사가 $100만 제안을 했고 거만한 10대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민호의 결심을 과소평가했다. 그 밤 첸 박사와 함께 민호는 마지막 수정 작업을 했다. 내일 첸이 속삭였다. 넌 그들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민호는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확인하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은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시험 당일 아침, 민호는 벌써 3시간째 깨어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 지친 눈, 창백한 피부, 비쩍 마른 몸을 바라보며 이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생각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오늘은 어머니를 위한 날이야. 시험 연구실은 그날 아침 특이한 에너지로 가득했다. 한국인 인턴에 대한 도전에 관한 소식이 빠르게 퍼져 다른 부서의 엔지니어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 망신이라고 예상한 것을 목격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민호는 30분 일찍 도착해 낡은 노트북과 매개 변수 변경이 담긴 USB를 들고 있었다. 실패하면 울 거라고 $20 걸었어. 민호가 지나가는 동안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눈을 바닥에 고정한 채 표정을 감추었다. 첸 박사가 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비됐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모두가 저를 비웃을 거예요. 첸은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넌 이미 이 방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결과가 어떻든 그것을 기억해. 웰스 박사는 평소에 오만함으로 입장했다. 한 손에는 고급 커피, 다른 손에는 피우지 않은 시가. 그의 특별한 날 의식이었다. 우리의 신동이 포기하지 않았군. 그는 민호가 아닌 관중에게 말했다. 이 교육적인 시연을 시작하자. 프로토콜에 따르면 시스템 매개 변수의 변경은 2명의 인증된 엔지니어가 감독해야 했다. 웰스는 자신의 2 보호자를 지명했고 민호가 수정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 미소를 교환했다. 여기서 압력을 재분배하고 싶다고? 그중 한 명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액체 메탄 추진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부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민호가 차분히 대답했다. 단지 원래 방정식에서 간과된 요소를 고려할 뿐이에요. 그럼 그 마법의 요소가 뭐지? 다른 감독관이 조롱했다. 초기 점화 중 연료 재분배에 대한 미세 중력의 영향입니다. 민호가 설명했고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을 얻었다. 전통적인 시뮬레이션은 일정한 지구 중력 조건을 가정합니다. 감독관들이 그의 논리에 결함을 찾으려 하는 동안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방 건너편에서 민호는 첸 박사가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방 안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민호의 손에서 땀이 흘렀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의 모든 모욕, 모든 외로운 밤, 모든 좌절을 떠올렸다.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자, 이걸로 끝내자. 웰스가 일관된 설명에 명백히 불편해하며 끼어들었다. 내 매개 변수를 불러와서 내 한국인 기적을 보자고. 시스템이 초기화되는 동안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서울의 작은 망원경과 소식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상상했다. 그녀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건강이 매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시험은 단순한 과학적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생명선이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5. 민호의 심장이 요동쳤다. 4. 그는 자신의 계산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3.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2. 첸 박사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았다. 1세트 웰스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점화. 뒤따른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영원과도 같은 2초 동안 프로토타입 로켓은 테스트 플랫폼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민호는 심장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이전 시도를 특징지었던 격렬한 흔들림 없이 추진기가 완벽하게 제어된 푸른 불꽃으로 점화되었다. 로켓이 올라갔다. 폭발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 민호의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안정적인 궤적으로 상승하여 테스트돔의 최대 고도에 도달한 후 완벽한 종료를 실행했다. 연구실은 몇 초 동안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민호는 모니터를 관찰하며 원격 측정 데이터를 확인했다. 모든 매개 변수가 이상적인 사양 내에 있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작동했다. 그 순간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해냈다.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불가능해. 감독관 중 한 명이 화면의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웰스 박사는 석화된 듯 서 있었다. 그의 시간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얼굴은 붉은색과 하얀색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가 평생 구축해온 권위가 15세 한국 소년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민호는 그 순간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시뮬레이션이 아니었다. 꿈도 아니었다. 그가 해냈다. 수십 명의 PhD를 가진 과학자들이 몇 달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 첸 박사가 침묵을 깨고 민회에게 걸어와 손을 내밀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송씨.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로 말했다. 방금 몇 달과 수백만 달러가 들었던 문제를 해결했군요. 민호는 악수를 받아들이며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첸 박사님. 점차적으로 충격은 흥분된 목소리들의 웅성거림에 자리를 내주었다.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터미널로 달려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떻게 그렇게 근본적인 것을 놓쳤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일부는 이미 민호의 접근법을 기반으로 방정식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웰스 박사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더 나쁜 것은 그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100만 달러였다. 그의 연봉조차 그만큼 되지 않았다. 나는 웰스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지만 방금 들어온 부서장에 의해 중단되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프로메테스가 마침내 날았다고 들었는데 민호는 그의 슬리퍼 신은 발을 내려다보았다. 흥분의 와중에 그는 제대로 된 신발을 신는 것을 잊었다. 얼마나 비전문적으로 보일까. 하지만 그때 그는 자신을 향한 존경심으로 가득 찬 눈들을 발견했다. 불과 24시간 전까지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부서장이 예비 데이터를 살펴보며 발표했다. 우리의 한국용을 발견한 것 같군요. 웰스는 헛기침을 했다. 물론 아직 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소녀는 우연이 아닙니다. 첸 박사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송 씨는 깊은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부서장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생각해냈나, 젊은 친구?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액체 연료 로켓의 전통적인 모델은 연료 혼합물의 모든 부분이 균일하게 가속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초기 점화 중에 미세중력 상태에서는 밀도가 다른 연료 성분들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실패한 시뮬레이션에서 보았던 불안정성의 원인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의 빛이 그들의 눈에 번쩍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너무 명백해서 누구도 보지 못했다. 부서장은 웰스를 바라보았다. 이 젊은이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웰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그저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는데 방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민호는 갑자기 모든 관심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 누구를 공영에 빠뜨리거나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이 필요했다.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제가 논문을 준비하겠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포함해서요. 부서장이 웃었다. 논문? 젊은이, 넌 방금 나사의 역사를 바꿨어. 논문은 시작에 불과해. 민호는 창문을 통해 푸른 텍사스 하늘을 바라보았다. 집이 갑자기 덜 멀게 느껴졌다. 한국 용의 소식은 나사 복도를 마른 집에 불이 붙은 것처럼 빠르게 퍼졌다. 전에는 민호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던 엔지니어들이 이제 복도에서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휴대폰은 축하 이메일, 인터뷰 요청, 심지어 학회 초청까지 알림이 끊이지 않았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텍사스의 일몰을 바라보았다. 24시간 만에 그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 그는 천재 신동, 한국의 자랑이라 불렸다. 그의 성공 이야기는 이미 한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서울에 있는 그의 옛 학교는 특별 조회를 열어 그를 기념했다. 민호의 손에는 웰스 박사로부터 온 공식 편지가 들려 있었다. 100만 달러 약속과 관련하여 해당 발언은 비공식적인 농담으로 의도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민호는 마침내 울 수 있었다. 그것은 전문적 인정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어머니를 마침내 도울 수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웰스가 약속한 $100만, 이제 회피하려는 는 선희에게 양질의 의료치료를 의미했고 그들을 수년간 괴롭혀온 재정적 걱정의 종말을 의미했다. 해냈어요, 아들아. 영상통화에서 어머니가 말했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호는 목이 메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요, 엄마. 이제 그가 필요 없어요. 선희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내 아버지에 대해 네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 민호야.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항상 아버지가 그들을 자발적으로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이야.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긴 침묵 끝에 진실을 털어놓았다. 김성진은 자원해서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방위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다. 북한 국경에서의 비공식 임무 중 실종되었고 아마도 잡혔거나 사망했을 것이다. 정부는 관여를 부인하고 가족에게 연금이나 인정도 없이 남겨두었다.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민호가 충격을 받은 채 물었다. 널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안전하고 정착할 때까지 진실을 절대 밝히지 않기로 했어. 민호는 아버지의 말, 거의 잊혀진 말들이 기억 속에서 메아리 쳤다. 항상 별을 바라보렴, 민호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은 명백해 보이는 것에 숨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렴. 그것은 정확히 프로메테우스 해결책에서 그를 인도한 원칙이었다. 명백한 것을 넘어보고 받아들여진 전제를 의심하는 것. 기숙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룸메이트들이 그를 전에는 거절당했을 축하 파티에 초대하고 있었다. 미안해, 오늘 밤은 안 될 것 같아. 민호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왜? 너 지금 이 건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야.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의아해했다. 민호는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가 방금 자신의 모든 믿음을 뒤흔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것을, 그의 성공이 이제 쓰디쓴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대신 그는 창가에 앉아 텍사스 별들을 바라보았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빛이 어둠을 뚫고 그에게 도달했다. 마치 아버지의 유산이 시간과 비밀을 뚫고 그에게 도달한 것처럼 민호는 이제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더 명확해졌다. 어머니를 돌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돈을 받아낼 것이다. 누군가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그는 버려지거나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가 속삭였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길 위의 돌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 선택은 내 몫이야. 프로메테우스 로켓의 성공적인 비행 이후 3주가 지났다. 민호는 나사 환경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시스템 접근 권한이 확대되어 다른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부서장인 해링턴 박사는 그를 고위급 회의에 초대했고 그곳에서 그의 의견은 단순히 요청받는 것을 넘어 가치 있게 여겨졌다. 아침 식사를 하며 민호는 휴대폰에 도착한 또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다. 한국 과학부 장관으로부터의 개인적인 초대였다. 서울로 돌아와 국가우주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것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다. 대단한 제안이네요. 첸 박사가 민호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의 메시지를 훔쳐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첸은 이제 그의 가장 신뢰하는 동맹이 되었다. 네, 그런데 민호는 머뭇거렸다. 웰스에 약속한 돈 때문에 걱정 중이지? 그녀가 속삭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정부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수술을 위한 그 $100만. 웰스는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이 아니었다. 공식적인 나사 거래가 아니었다. 단순한 농담으로 의도되었다. 핑계는 끝이 없었다. 인내심을 가져 첸이 조언했다. 웰스는 지금 압력을 받고 있어. 프로메테우스 성공 이후 상원과학위원회가 그의 지도력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그런데
프로메테스 접근 로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니? 민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야, 무슨 뜻이죠? 일부 시뮬레이션이 역사에서 삭제되었어. 네 해결책 전에 작동했던 시뮬레이션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 해결책과 비슷한 것들이요? 정확해. 이상하지 않아? 밤에 연구실 4에서 날 만나. 내 자격 증명을 사용할 수 있어. 그날 밤 첸의 지시에 따라 민호는 매우 불안한 것을 발견했다. 그의 것과 유사한 해결책들이 의도적으로 테스트되고 억압되었다. 기록은 동일한 사용자 아이디에 반복적인 접근을 보여주었다. 이게 말이 돼요? 민호는 화면을 노려보며 속삭였다. 웰스 박사가 일부러 프로젝트를 방해했다고요? 방해만이 아니야. 첸이 대답했다. 정치적 게임이지. 봐. 그녀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웰스는 브로데릭 상원의원 사무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어. 브로데릭은 프로메테스를 원치 않았어. 왜죠? 그는 다른 계약자들에게 자금을 재분배하고 싶어 했어. 계약자들이 그의 선거 캠페인에 기부했지. 민호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웰스는 프로메테스가 실패하기를 원했다. 그것은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돈에 관한 것이었다. 그럼 제가 실수로 그의 계획을 망쳤군요. 민호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제 그는 네가 그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민호는 자신의 호기심이 그를 위험에 빠뜨렸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인데 실수로 부패의 거미줄에 발을 들였다.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첸은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조심해.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 몇 가지 더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어. 그동안 정상적으로 행동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제 그는 단순히 차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음모와 싸우고 있었다. 그가 단지 15세의 한국 소년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훨씬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더 창백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깊어져 있었다. 돈이 곧 올 거예요, 엄마. 그가 약속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선희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둘러 민호야, 시간이 많지 않구나. 통화를 끝낸 후 민호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약속받은 돈을 받아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텍사스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워 보였다. 별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희망보다는 냉담한 증인처럼 느껴졌다. 마커스 켄달 나사 총책임자의 사무실은 현대성과 전통의 혼합이었다. 벽에는 아폴로 임무의 역사적인 사진들이 최신 로버가 포착한 인상적인 화성 이미지들과 나란히 걸려 있었다. 민호는 설명 없이 소환되어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첸 박사는 정신적 지지를 위해 그의 옆에 남아 있었다. 켄달이 마침내 들어왔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완벽한 정장을 한 남자가 그를 동반했는데 그의 엄격한 자세는 군사 훈련을 받았음을 드러냈다. 송 씨, 켄달이 서두 없이 시작했다. 이것은 미묘한 상황입니다. 헤이워스 상원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리처드 헤이워스입니다. 상원정보위원회 소속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가능한 불규칙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위장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불규칙성이란요, 선생님? 당신이 기밀 정보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웰스 박사는 경험 없는 인턴이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첸이 즉시 개입했다. 말도 안 됩니다. 민호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연구실 자원만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했어요. 헤이워스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또한 송 씨의 국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현재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고려하면 그는 남한 사람이에요. 첸이 분개하며 항의했다. 맞습니다만 그의 아버지가 북한 국경에서 수수께끼처럼 사라졌죠. 헤이워스가 대답했다. 우리 기록에 따르면 정보기관과 가능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민호는 창백해졌다. 그들이 어떻게 그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 최근까지 그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이건 마녀 사냥입니다. 놀랍게도 켄달이 선언했다. 이 소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있던 합법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프로젝트, 헤이워스가 강조했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브로데릭 상원의원, 세출위원회 의장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프로젝트 말입니다. 갑자기 민호에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에 관한 것이었다. 브로데릭은 다른 계약자들에게 자금을 재배치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취소되기를 원했다. 웰스는 정치적 의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프로메테스를 방해하고 있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민호가 침착하게 말했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제 해결책과 유사한 해결책이 웰스 박사에 의해 테스트되고 의도적으로 억압되었음을 보여주는 시스템 기록이 있습니다. 뒤은 침묵은 납처럼 무거웠다. 헤이워스와 켄달은 긴장된 시선을 교환했다. 그것은 심각한 주장이네, 젊은이. 헤이워스가 마침내 말했다. 10대를 스파이로 고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진 않습니다. 민호가 자신도 몰랐던 용기를 찾아 반박했다. 켄달의 얼굴이 굳어졌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 민호는 첸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USB 드라이브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삭제된 시뮬레이션, 웰스의 로그인 기록, 브로데릭 사무실과의 회의 일정. 첸 박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켄달은 USB를 집어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 씨. 민호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저는 단지 진실과 제가 약속받은 것을 원합니다. 제 어머니는 아프시고 그 돈이 필요합니다. 헤이워스의 얼굴에 잠시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다. 네 어머니? 암입니다. 민호가 단순하게 말했다. 수술이 필요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이제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스파이나 위협이 아니라 어머니를 구하려는 필사적인 아들이었다. 헤이워스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48시간 내에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웰스의 약속은요? 첸이 물었다. 켄달이 끼어들었다.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승리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까? 존슨 센터의 주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다. 기자들, 엔지니어들, 관리자들, 심지어 청소 직원들까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관한 중요 업데이트라고 발표된 것을 위해 모여들었다. 주 테이블 중앙에는 켄달 박사, 헤이워스 상원의원, 웰스 박사, 그리고 놀랍게도 송민호가 앉아 있었다. 웰스는 불편해 보였고 끊임없이 넥타이를 조정하며 민호를 직접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켄달은 중립적인 표정을 보였지만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묘하게 두드리며 신경질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켄달이 시작했다. 우리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최근 발전에 관한 특정 측면을 명확히 하고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호는 청중을 살펴보았다. 그를 무시했던 인턴 동료들, 그의 이론을 비웃었던 엔지니어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그에게 가벼운 고개 끄덕임으로 힘을 준 첸 박사의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켄달이 계속했다. 우리는 최근 송민호 씨의 공헌 덕분에 극복된 추진 시스템에 상당한 도전을 직면했습니다. 웰스가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허락해 주신다면 켄달 박사님, 송 씨의 작업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선임팀의 광범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사실 켄달이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톤으로 끼어들었다. 우리는 유사한 해결책이 이전에 테스트되었고 그 결과가 의도적으로 억압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방을 가로질렀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말도 안 됩니다. 웰스가 항의했고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켄달은 거대한 화면에 시스템 접속 및 수정 로그를 자세히 보여주는 기술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 증거는 독립적인 감사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웰스 박사와 브로데릭 상원의원, 사무실 대표자들 간의 회의와 일치하는 프로젝트 진행의 의도적인 방해 패턴을 보여줍니다. 헤이워스는 명백히 불편해하며 개입하려 했지만 켄달은 계속했다. 송 씨는 추진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식별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조정된 시도를 폭로했습니다. 웰스가 갑자기 일어섰다. 이것은 망신입니다. 10대와 자신의 명성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이사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하기 위해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 그가 나가려 할 때 2명의 연방 요원이 조용히 그의 길을 막았다. 민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았다. 저는 갈등이나 인정을 구하기 위해 네이사에 오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기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진실에 평생을 바친 제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요.
기자들이 소란스럽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송 씨, 이 모든 것이 어떤 느낌인가요? 웰스 박사가 실제로 당신의 경력을 방해하려 했나요? 100만 달러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질문에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 문제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의 엄마를 위한 돈이었다. 공개적인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켄달이 그를 구했다. 모든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나사는 계약을 존중합니다. 심지어 비공식적인 것도 말입니다. 회견이 끝난 후 민호는 조용한 복도에서 홀로 서 있었다. 방금 그가 했던 일의 중요성이 그에게 밀려왔다. 그는 단지 로켓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부패의 고리를 끊었다. 그것은 너무 많은 책임감처럼 느껴졌다. 첸이 그에게 다가왔다. 후회하고 있니?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때로는 가장 순수한 행동이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전설이 되었어, 민호야.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설이란요. 전 그저 집에 가서 제 어머니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첸이 말했다. God.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에게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 다음 날들은 미디어 폭풍이었다. 나사 스캔들, 한국인 인턴이 방해 공작 폭로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신문을 장식했다. 이제 본의 아니게 유명해진 민호는 과학을 넘어 정치, 외국인 혐오, 기관 부패를 아우르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한국 대통령실에서의 축하 전화, 세계 각국 우주기관의 초청, 심지어 할리우드 영화사의 제안까지.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기숙사 방에서 민호는 자신의 양말을 정리하며 어머니와의 화상통화를 준비했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비행기표를 즉시 예약할 수 없었다. 켄달 박사는 그에게 몇 가지 공식적인 절차와 브리핑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면에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민호는 그녀가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에 충격을 받았다.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창백했고 더 마르게 보였다. 내 아들, 내 영웅, 그녀가 약한 미소로 말했다. 온 나라가 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엄마, 민호가 목이 메어 말했다. 어서 돈을 보내드릴게요. 수술 준비를 시작하세요. 이미 시작했단다, 그녀가 말했다. 켄달 박사가 직접 병원에 연락했어. 모든 비용이 처리되고 있어. 민호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켄달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아들아,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선희가 계속했다. 네 아버지에 관한 새로운 정보야. 민호는 숨을 참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정부가 마침내 그를 인정했어. 그들이 공식 편지를 보냈어. 그는 영웅이었어, 민호야. 그가 한 일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동안 아버지의 존재 없이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자신이 그의 유산의 일부가 되었다. 더 있어, 선희가 말했다. 그들이 보상금을 제안했어. 그들이 당신 아버지에게 빚진 연금의 모든 부분. 이제 우리는 괜찮을 거야. 민호는 방에서 혼자 아무도 볼 수 없을 때 흐느꼈다. 그의 노력이 단지 과학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시켰다.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첸 박사가 작은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다.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니? 그녀가 방의 유일한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솔직히 아직 처리 중이에요. 민호는 약하게 웃었다. 제가 어떤 것의 상징이 될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첸은 테이블 위에 상자를 놓았다. 이것이 당신에게 도착했어. 이사의 사무실에서. 호기심에 찬 민호는 상자를 열어 공식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100만 달러 수표와 켄달이 서명한 편지가 있었다. 약속되고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그가 목이 메어 소리 내어 읽었다. 웰스는 방해 및 가능한 부패로 조사받고 있어. 첸이 알려주었다. 브로데릭 상원 의원도 연방 프로젝트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지.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요? 이제 당신은 선택권이 있어. 첸이 대답했다. 네이사는 당신의 지위를 공식화하고 싶어해. 당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급여와 혜택을 받으며 프로메테스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공식 제안이야. 그리고 저도 이것을 받았어요. 민호는
태블릿의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우주 프로그램의 주니어 연구원 직책을 제안하고 있어요. 채는 그의 얼굴을 연구했다. 이미 결정했지, 그렇지? 민호는 벽에 걸린 한국 국기를 바라보며 서울에 홀로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유산, 그를 정의하는 뿌리에 대해 생각했다.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이제 마침내 도울 수 있게 됐는데 그들을 버릴 수 없어요. 채는 이해심 있게 미소 지었다. 당신의 나라는 당신을 가진 것이 행운이야, 송민호. 운이 아니에요. 그가 창밖 텍사스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별에 도달했을 때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날 밤 민호는 마지막으로 연구실을 방문했다. 그가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던 같은 장소. 그는 조용히 테스트 플랫폼을 쓰다듬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제 삶을 바꿨어요. 떠날 준비가 되었다.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었다. 민호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국장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그가 터미널을 걸어갈 때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그의 낡은 중고 가방은 새로운 명성과 대조를 이루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대표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민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군중 뒤에서 수줍게 기다리고 있는 그의 어머니 선이 만을 찾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민호는 모든 의전과 의식을 무시하고 그녀를 강하게 안기 위해 달려갔다. 기억했던 것보다 더 마른 선이는 아들의 어깨에 조용히 울었다. 돌아왔구나. 그녀가 한국어로 속삭였다. 내 똑똑한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 약속했잖아요, 엄마. 그가 대답했다. 모든 외로운 밤들의 무게가 그 포옹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임원들은 그 순간을 존중하며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다가 마침내 공식 인사를 위해 다가왔다. 그들 중 주요 인물인 박 박사는 군인다운 자세를 지닌 중년 남성으로 손을 내밀었다. 송 씨, 당신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공항을 나오며 민호는 서울의 변화된 스카이라인에 놀랐다. 3년 만의 귀국이었지만 도시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밝고 더 역동적으로 느껴졌다. 길을 따라 한국의 자랑, 송민호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 있었다. 첫 며칠 동안 민호는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최첨단 시설에 소개받았다. 나사와 달리 여기서는 그가 즉각적인 존경을 받았다. 그의 개인 사무실, 미국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 은산을 내려다보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고 최첨단 기술로 갖춰져 있었다. 왜 돌아오기로 선택했습니까? 팀에 소개되는 동안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물었다. 나사가 당신을 그곳에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민호는 대답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우주 탐사의 미래가 한 국가에만 속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 개조된 아파트 나사의 상금 덕분에로 돌아왔다. 이전에 작고 누추했던 공간에서 이제 그들은 넓은 거실과 아름다운 부엌을 가진 현대적인 주택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선희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암은 완전 관해 상태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희망의 빛이 있었다. 너무 다르게 느껴지지 않니?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떠났을 때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이제 민호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물리적인 것들은 달라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선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너는 더 이상 같은 소년이 아니야. 너는 남자로 돌아왔어. 밤이 되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보관해둔 오래된 망원경을 찾아냈다. 그는 새로 지은 발코니에 설치했다. 네 아버지는 별이 우리가 어디서 관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별이라고 말하곤 했어. 선희가 뜨거운 차를 가져오며 말했다. 민호는 초점을 조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엄마. 함께.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마침내 그는 집에 돌아왔다.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귀국 6개월 후 민호는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우주 프로그램을 혁신시켰다. 프로메테우스 해결책을 응용하여 더 효율적인 추진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우주기술의 최전선에 올려놓았다.
세계 각국의 우주기관으로부터 협력 제안이 쇄도했고 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봄날 아침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나사에서의 그의 옛 멘토 엘리노어 첸 박사가 접수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노어, 그는 그녀를 보고 놀라고 기뻐하며 외쳤다.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이것을 직접 전달하러 왔어. 그녀는 미국 공식 상징이 찍힌 봉인된 봉투를 내밀었다. 그리고 내전 제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러. 봉투에는 공식 문서들이 담겨 있었다. 웰스 브로데릭 사건이 종결되었다. 두 사람 모두 방해 및 방해 공작 혐의로 연방기소에 직면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에 관한 정보였다. 김성진이 실제로 한국 기관들과 미국 기관들이 비밀리에 협력하는 과학자였음을 확인하는 기밀 해제된 파일들. 그의 실종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켄달이 이 파일들이 공개되도록 직접 싸웠어. 첸이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당신 가족에게 최소한 진실은 빚졌다고 느꼈어. 민호는 감정에 북받쳐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제 어머니에게 많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 둘 댁에요. 첸에게 한국 항공우주산업 시설을 보여준 후 그들은 기관의 나무가 우거진 캠퍼스를 걸었다. 당신을 채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나요? 민호가 반농담으로 물었다. 사실 국제협력회의를 위해 왔어. 그녀가 대답했다. 스캔들 이후 나사는 상당한 정화 과정을 거쳤어. 혁신에는 국적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있어. 민호는 미소 지었다. 더 일찍 깨달았어야 할 것을 말이죠. 민호, 첸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톤이 더 진지해졌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어. 단지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기관 문화에서도. 당신의 사례는 과학 커뮤니티에서 편견과 낭비된 잠재력에 관한 필수 연구가 되었어. 민호는 그들이 연구소 뒤에 작은 정원에 다다랐을 때 잠시 멈추었다. 저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운동을 시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가끔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그렇게 시작돼. 첸이 대답했다. 한 사람이 바른 일을 함으로써. 그날 저녁 5개의 국제우주기관 대표들과의 공식 만찬에서 민호는 연설을 요청받았다. 서서 같은 목표로 연합된 다른 국적의 얼굴들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위치의 무게와 책임을 느꼈다. 우주 탐사는 그가 시작했다. 단지 로켓과 방정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초월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구축한 것들도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이해를 볼 수 있었다. 만찬 후 한국 과학부 장관이 민호를 따로 불렀다. 송 씨, 우리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따서 말입니다. 민호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제 이름이요? 하지만 저는 겨우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도요. 장관이 그의 말을 끊었다. 김성진 송민호 우주추진연구소. 우리나라의 두 연궁을 기리는 이름이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첸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충격받은 것 같구나. 전 단지 민호가 말을 더듬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처음 나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가끔은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큰 나무로 자라지. 첸이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밤이 깊어갈 때 민호는 호텔 발코니에서 서울의 빛나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내일 그는 한국의 첫 번째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의 최종 설계를 승인할 것이다. 그리고 6개월 내에 그것은 발사될 것이다. 한때 15세 소년으로서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다. 민호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났다. 18세인 그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산업 내에 새로 설립된 김성진 송민호 고급 추진연구소의 소장이었다. 그의 지도 아래 대한민국은 천리마 1호, 한국 신화의 날개 달린 말을 따서 명명된라는 자국에서 완전히 개발된 첫 궤도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민호는 대전의 새 아파트에서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돌보았다. 그녀의 암치료는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오래된 망원경은 거실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했고 옆에는 아버지의 액자 사진과 그의 과학적 공헌을 사후에 인정하는 공식 문서들이 있었다. 미국 대사가 또 전화했어.
선희가 민호가 새로운 계산에 몰두해 있는 동안 차를 가져오며 말했다. 이번 주에 세 번째야.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정말 내가 공동 화성 탐사 계획에 참여하길 원하는군요. 그래서 가게 될 거니? 그녀가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네, 하지만 우리 조건으로요. 진정한 협력이지 종속이 아닙니다. 팀은 절반이 한국인이 될 것이고 모든 데이터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선희는 이제 젊은 남성이 된 아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의 나이를 초월한 성숙함이 있었다. 네 아버지는 과학자의 진정한 표식은 그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견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에 있다고 말하곤 했어. 그날 오후 민호는 서울의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젊은 한국인들에게 과학의 영감을 주기 위한 그의 개인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아이들이 그가 로켓이 어떻게 중력을 이기는지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는 동안 경외의 눈빛으로 그를 둘러쌌다. 누구든지 내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왜 한국이 우주 탐사에서 선도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수줍은 소녀가 손을 들었다. 우리가 끈기가 있기 때문인가요? 바람에 휘어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요?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바로 그 말이었다. 정확해요. 우리의 힘은 단지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그의 보좌관이 최신 뉴스를 보여주었다. 나사의 스캔들은 기관의 완전한 개편을 촉발했고 차별과 정치적 편향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다. 전 세계의 우주기관들이 우주 개발의 한국 모델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날 밤 종종 그랬듯이 민호는 오래된 망원경을 들고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가 이끌게 될 다음 프로젝트의 목적지인 화성을 관찰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며 그는 자신을 이곳까지 데려온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조롱받던 인턴에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불안한 10대에서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한 아들에서 우주 탐사의 미래를 형성하는 남자로, 별들은 그날 밤 특히 선명하게 빛났다. 마치 그의 여정을 승인하는 듯했다. 민호는 그의 삶을 바꾼 $1,000,000에 대해 생각했다. 물질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적절한 순간에 대표했던 인정 때문이었다. 민호의 데스크에는 다음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천리마 T호, 더 큰 페이로드 용량과 더 높은 궤도 능력을 갖춘 발사체였다. 그러나 그의 가장 야심찬 계획은 아직 어느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것이었다. 달 기지를 위한 한국 모듈.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성진기지라고 불릴 것이었다. 연구소의 복도를 걸으며 그는 유리 케이스에 전시된 작은 모형 로켓을 지나쳤다. 프로메테우스의 복제품이었다. 그의 여정이 시작된 곳. 그는 잠시 멈춰 유리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눈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었다. 용의 비행은 계속된다. 그는 한국어로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좌우명이 되었다. 용은 이륙했다. 그리고 아직 착륙할 계획이 없었다.